안녕하세요. 이충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대에 어떻게 여러 개의 외국어를 배울 수 있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0대 말까지 영어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대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당시에 제가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는 필리핀 영어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를 돕고자 그 선생님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제가 사상 영어까지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상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어를 배우게 된 사례는 하상 영어부터였습니다. 하상 영어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영어를 이렇게 배워 나가는 중에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산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거든요. 당시에 파산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훌훌 털고 여행이나 가보자 하는 마음에 그 당시에 첫 번째 여행으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을 여행을 가가지고, 일본 그때 당시에는 영어가 그렇게 제가 레벨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콩글리시로 물어가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었죠. 그리고 일본은 전혀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일본 여행이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이렇게 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아서 다시 여행을 가자. 그래서 두 번째 일본 여행을 이제 가게 된 거죠. 몇 개월 후에. 그 당시에는 영어 실력이 조금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길 묻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에서 돌아와서 일본어 교재를 가지고 스스로 일본어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영어를 회화로 하면서 배워나가다 보니까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화 위주로 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도 회화 교재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 2개월 정도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일본어 펜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어 펜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일본어 친구를 이제 사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어 교환으로 일본 사람이랑 매일 통화하면서 일본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일본 사람하고 간단한 기초적인 대화는 가능해지더라고요.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누구나 가능해집니다. 일본어가 아주 쉬운 언어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겐. 그래서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져요. 그렇게 이제 일본어도 어느 정도 조금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니까 중국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중국은 어떨까? 그래서 중국을 가고 싶어져서 그 소셜에서 찾아가지고 중국에 가는 저렴한 여행 티켓을 찾았죠. 그때 한 1인당 20만원, 3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먼저 예약부터 했어요. 당시에는 중국어 한마디도 할 줄 몰랐거든요. 3개월 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강력한 동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어도 교재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막 이제 회화 위주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본 친구를 사귀고 일본을 배운 방법을 알다 보니까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중국어 원어민을 먼저 찾기 시작한 거였죠. 스스로 회화를 배워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QQ였죠. QQ로 중국 원어민을 찾아가지고 채팅을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당시에는 중국어 대화를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어 채팅을 막 하니까 막 중국 원어민들이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느냐고. 근데 비밀은 간단하거든요. 저는 오로지 그때 당시에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그 말 위주로만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죠.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내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몇 살이다, 그리고 어디에 산다, 그리고 나는 중국어를 이렇게 공부해왔다 등등 말이죠. 그 말 위주로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중국인하고 그렇게 체스를 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제가 그런 말들을 너무 빨리 잘하니까 중국어를 빨리 배운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중국어도 원어민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배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동시에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가 제가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이렇게 배워 나가는 중에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카우치서핑이라는 웹사이트를 알게 되었어요. 카우치서핑이라는 웹사이트는 외국인 여행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며칠간 머물게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외국인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3일간 머문다든지 일주일간 머문다든지 심지어는 한 달 정도 머무는 외국인도 있었어요. 이렇게 물론 그렇게 공짜로 제공합니다. 공짜로 제공하면서 그 사람들하고는 예를 들면 영어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죠. 뭐 중국어도 괜찮고요, 일본어도 대화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그 당시에 갑질스병을 통해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인맥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가서 시장에 여러 생선들을 본다든지 여러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언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들 그대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수업적으로 배우는 거랑 조금 많이 다르죠. 그렇게 배워 나가다가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언어 교환을 통해 가지고 원어민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환으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상대방이 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언어 교환 방식을 통해서 스페인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은 효과가 낮았어요. 그래서 언어 교환 방법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봤습니다. 당시에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의 내용을 그대로暗기에 넣었어요.暗기로 넣어가지고 매일 2시간 정도씩 스페인어 말하는 연습을 시작한 거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다른 유튜브 비디오에 소개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한 달 정도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어를 많이 배웠죠.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제가 원어민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제가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들은 다 비슷합니다. 실제로 원어민들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 매일 그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스페인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도 이제 지인을 알게 된 거죠. 프랑스어 지인을 알게 되어서 그 프랑스 지인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까지 배우게 되어서 이제 5개국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언어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어를 중간에 배웠었어요. 6개월 정도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원어민과 만나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갔었을 때도 인도네시아 언어만 사용하려고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를 먼저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 원어민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던 거죠.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이해했던 건 아닙니다. 손짓발짓 하면서 다 쓰면서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인도네시아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인도네시아를 정말 잘하게 되었을 때 인도네시아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유용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독일어를 배운 이유도 제가 저희 집에 독일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독일을 배운 거였거든요. 당시에 독일을 한 6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지금은 별도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제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독일에 가기 전에 다시 제가 독일을 배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언어는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그 언어를 배우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언어들을 그대로 배워갑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언어를 예를 들면 HSK라든지 뭐 토익 토플이라든지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어학 시험을 치른 게 있다면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는 제가 치른 이유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의해서 제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물론 뭐 제가 그냥 돈을 아끼려고 아주 간단한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단순간에 바로 합격은 했지만 원어민들과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어학시험 점수가 B2가 되든 AC1이 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살게 되면 바로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어려운 점들을 말이 안 통하거든요. 제가 지금 영국에 있지만 영국에서 지금 코널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런던하고 또 발음이 달라요. It's odd, isn't it? Been here years, isn't it? Yeah, they've been right. 20 years. Yeah. Well, more than that. Almost ever since he's been there. 보통 영국 북부와 여기 서남부 쪽 이 코널에 사는 사람들도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모국인들끼리도 서로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써요?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도 저희 친구가 있긴 있습니다. 있어서 영어를 매일 그 친구가 쓰지만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아요. 발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캐나다라든지 미국 발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 귀를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영국 발음 또 다른 발음을 제가 많이 들어가면서 음역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음역대라는 건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이런 발음들은 아주 쉽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호주 발음이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호주 발음이. 근데 영국 발음은 더 어렵거든요. 근데 영국 발음에서도 런던 발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면. 물론 뭐 말하는 건 좀 별도의 문제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남부라든지 북부에 가면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몰랐던 발음이 이게 들어도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와서 들으면 실제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게 좀 업력대가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언어를 배우는 이유도 이 업력대를 넓히기 위함이거든요. 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 여태까지 제가 여러 외국어를 이렇게 배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힌트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의 경우 외국어 공부를 항상 1순위에 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걸 먼저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을 8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30분 일찍 더 일어나서 먼저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일을 시작하죠.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이 머리를 쓰잖아요. 머리를 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휴식을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믿거든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머리를 쓰고 난 다음에는 휴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휴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일도 이 휴식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집에 돌아왔을 때 샤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샤워를 하기 전에 먼저 외국어 공부를 20분이든 30분이든 먼저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는 거죠. 샤워할 때에는 공부를 막 머리 쓰면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친구와 약속이 저녁 7시에 있다. 그러면 항상 저는 7시 전에 영어 공부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즐겁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를 이렇게 외국어로 하게 되면 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재미를 느끼는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재가 그렇게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진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 자료들을 활용하면 교재보다 더 재미있고 더 잘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자료를 가지고 배우고요. 그리고 또한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원어민들하고 제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걸 즐기는 이유가 재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과의 의사소통, 다른 외국 원어민들과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즐겁게 지낼 때 가장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볼 때도 재미있긴 재미있지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배우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원어민과 대화하면서 배우는 것은 아주 다르잖아요.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생각이라든지 그들만의 관점을 제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놀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가끔씩 놀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신발을 신지 않는다. 침대 위에 신발 신고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조금 더럽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뭐 당연하게 느껴지고, 제가 여기 외국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매일 집안에서도 신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한국에서 실제로 뭐 신발 벗고 집에서 지내는 거랑 신발 신고 지내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위험한 나라에 가면 지금 우리가 밤중에 한국에서는 밤거리를 혼자 다녀도 아무 문제 없지만 외국은 또 다르잖아요. 가다가 보면 외국인이 그냥 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당해봤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뺏겨보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그런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거든요. 나와 다른, 우리와 다른 무언가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재미를 느끼니까 계속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의 경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매일 사용합니다.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듯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들이 정말 높은 레벨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직까지 저는 저의 레벨이 아주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목표는 원어민다운, 원어민 같은 레벨을 원하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레벨을 원하지만 그런 레벨에 도달한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젓가락이라고 생각해보죠. 젓가락을 매일마다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젓가락을 사용할 때 원어민과 같이 지내게 되면 그 언어를 자꾸 사용하게 되거든요. 젓가락이라는 얘기를 찹스틱이라는 카이즈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기까지는 이 단어를 수없이도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안 되면 실제로 빨리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간혹씩 또 까먹죠.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가 상당히 높은 레벨에 도달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실제로 현지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리고 회화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현지에 와서게 되면 여러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수도 없이 막혀버려요. 이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겪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살더라도 5년 이상 살더라도 내가 5년 이상 살았지만 아직까지 나의 언어는 그리 유창하지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현지에 살면서도 5년 이상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레벨이 그렇게 원어민답지 않다, 원어민 같지 않다고 말하는데, 한국에서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도 1년이면 몇백 시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몇백 시간만으로는 그 언어를 높은 레벨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언어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어민들과 얘기하면서 사용하지 않기에 자신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시험 점수로 판단하죠. 정작 자신의 레벨을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지에서 살게 되면 그것이 정말 의사소통 가능한 레벨이 아니라는 것은 현지에 와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 말을 사용하지만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언어조차도 저는 상당히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이걸 또 말씀드릴게요. 영어의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시험을 통해서 배웠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영어에는 교재 속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많이 하지만, 저희 경우 같은 경우는 회화가 일상적으로 쓰는 회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약한데 반면에 스페인어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스페인어는 제가 시험을 위해서 배운 게 아니었거든요. 오로지 제가 실제로 원어민들과 지내면서 실제로 멕시코에도 8개월 동안 살았었지만 그렇게 원어민들과 매일 스페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표현이 더 강해지고 시험을 통한 그런 표현이 약해진 거죠. 오히려 약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나을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책도 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레벨이거든요. 매일마다 영어 원서를 막 읽는단 말이죠. 매일마다 읽어요. 저는 책 한 권씩 매일마다 읽습니다. 읽는데 스페인어는 그렇게 스페인어 원서를 이렇게 매일마다 매일마다 한 권씩 읽을 레벨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일반 회화는 실제로 제가 영어보다는 스페인어 회화를 더 잘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이랑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의 경우 제가 이때까지 원어민들과 이렇게 지내보면서 느낀 점은, 비록 제가 영어 레벨이 스페인어보다 훨씬 높지만 실제로 제가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스페인어가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온단 말이죠. 한국어 얘기하듯이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어는 지식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언어이지만 아직까지 저는 회화 쪽으로는 스페인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말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멕시코나 콜롬비아, 페루 갔을 때는 그 시험을 위한 그런 텍스트가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말들, 슬랭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로는 그런 표현들 막 써가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국어 공부 방법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들과 조금 많이 다르죠. 실제로 내가 외국인들과 원어민들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냐, 이걸 주관점으로 제가 다룹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나중에 어려운 원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얼마든지 다 가능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초부터 다 쌓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체험물 위주로 한 공부는 나중에 결국 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할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문법 공부를 많이 하고 단어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 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긴 시간 10년간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내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못하는데 어려운 텍스트는 이해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텍스트 이해하는 것도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까지는 상당한 레벨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건 누구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의사소통 관점으로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1, 2년 이내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레벨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창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레벨이니까요. 먼저 의사소통이 가능한 레벨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가는 거죠. 이 방법이 빠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